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뉴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톤코인입니다. 톤코인이 오늘 하루 20%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 급락 이후에 일부 하락분을 만회하며 현재는 15%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텔레그램의 탭투원에 힘입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와중에 급격한 하락이 발생되며 투자자분들도 많이 당황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소식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톤코인이 하락한 이유는 텔레그램의 창립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파벨 두로프는 개인 전용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젠에서 프랑스의 파리 르브르제 공항에 도착한 직후에 체포가 되었다라고 프랑스 언론사인 TF1이 보도했습니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에서 테러와 마약, 사기, 돈 세탁을 텔레그램에서 방조했고 그 밖에 텔레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은 파벨 두로프의 체포가 정치적인 이유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파벨 두로프가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텔레그램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입장과 사용자의 데이터를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거부하는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에 러시아에서 테러 방지 노력을 이유로 텔레그램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텔레그램 측은 개인정보 침해를 근거로 정부에 자료 제공을 거부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2년 동안 러시아에서 텔레그램 사용이 금지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20년 홍콩과 22년 독일에서 모두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개인정보가 보호가 된다라는 명성을 쌓게 되고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파벨 두로프는 과거 터커 칼슨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정부의 감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정부는 사생활 보호의 관용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정부에 맞서 싸우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텔레그램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가 정치적인 보복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을 적용하며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나온 움직임을 생각을 해본다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파벨 두로프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통 커뮤니티는 파벨 두로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텔레그램은 언론의 자유와 탈중앙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커뮤니티로서 어려운 시기에도 파벨 두로프의 곁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톤 커뮤니티는 여전히 강력하고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모두에게 밝힌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기에 앞으로 톤코인에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순 조사로만 마무리될 경우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암호화폐의 차트 분석가이자 인플루언서인 알리는 파벨 두로프가 체포된 내용을 트윗하면서 비트코인 CEO는 체포될 수 없다라는 글을 X에 게재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개발자인 사토시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기에 체포할 수 없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톤과 같은 리스크를 겪을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탈중앙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소식은 캐나다에 본사를 둔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 비트팜스가 스트롱홀드 디지털 마이닝을 1.25억 달러에 인수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팜스는 올해 라이어 플랫폼이 인수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으나 자사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라는 이유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트팜스는 스트롱홀드를 인수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비트팜스는 더 높은 채굴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트팜스 CEO는 3년간의 지속적인 논의 끝에 인수를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라고 밝히면서 비트팜스의 강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계라고 언급합니다. 비트팜스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채굴 기업들의 채굴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7월 채굴량 순위 1위 기업은 마라톤 디지털이며 692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했습니다. 하지만 전월 대비 증감률을 보면 17%의 상승률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라이어 플랫폼이 370개 비트코인을 채굴하며 채굴량으로는 2위를 기록했지만 전월 대비 채굴량이 45%나 증가하며 상승률 1위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승률 2위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비트팜스입니다. 비트팜스는 7월 253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했고 전월 대비 채굴량이 34%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본다면 비트팜스는 상당히 규모가 큰 채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팜스는 이번 스트롱홀드 디지털 마이닝 인수로 최대 370메가와트의 전력 용량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 말까지 950메가와트 이상으로 확장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전력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라이어 플랫폼이 경쟁사인 비트팜스의 주식을 8월에 100만 주를 추가로 인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라이엇이 보유한 비트팜스의 주식은 총 8,530만 주로 총 발행 주식의 18.9%에 해당하며 대주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팜스는 스트롱홀드 디지털 마이닝을 인수하고 라이어 플랫폼은 비트팜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주식 매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채굴 기업들의 수익이 감소했지만 메이저 채굴 기업들이 합병을 통해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모습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감기로 인한 수익성이 감소했음에도 채굴 기업이 왜 경쟁사를 모두 흡수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치 상승을 예고하는 준비 단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움직임들 참고하신다면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코인은 아발란체입니다. 어제 폴리곤이 대규모 하드포크를 앞두고 30%가 넘는 큰 상승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아발란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발란체의 최근 상승으로 인해서 아발란체는 현재 시총 12위를 기록 중에 있으며 조만간 시총 11위인 에이다를 넘어설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발란체는 호재성 소식이 2가지 정도 발표가 되면서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해당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발란체의 첫 번째 호재는 그레이스케일이 아발란체 투자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그레이스케일 아발란체 트러스트 펀드는 아발란체 단일 자산 투자로 진행이 되며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만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연구 총괄인 샤리 아스카리는 아발란체 신탁 상품 출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아발란체는 독특한 멀티체인 구조를 통해 실물자산 RWA 토큰화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흥미로운 발전에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RWA라는 중요한 테마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록이 밀고 있는 시장이 RWA이고 RWA가 앞으로 중요한 테마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그 가운데 RWA의 대표 코인으로 아발란체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20개의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수이와 비텐서가 그레이스케일 투자 상품으로 추가가 되면서 두 개의 코인은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현물 ETF로도 출시가 되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단숨에 메꾸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유출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출시된 현물 ETF 외에 나머지 자산들에 대해서 기관들의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발란체 또한 많은 신규 자본이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발란체의 또 다른 호재 소식은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이 아발란체에서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인 MMF를 출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서 앞서 그레이스케일의 투자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이 디지털 금융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는 아발란체의 개발 커뮤니티와 협력해 새로운 블록체인의 기반 혁신을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아바랩스는 전통 금융을 온체인으로 확장해 디지털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프랭클린 템플턴의 노력에 기쁘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전통 금융을 온체인화 한다라는 데 있지 않을까 싶고 24시간 연중 무휴로 신속하게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21년 미국 정부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했는데 21년 4월에는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최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폴리곤까지 확장이 되었고 24년에는 아비트럼과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아발란체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는 프랭클린 템플턴의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랭클린 템플턴의 머니마켓 펀드는 블랙록의 비들 프로젝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토큰화 펀드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아발란체가 더욱더 높은 활용성을 기반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큰 상승이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엑스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엑스는 한글화가 되어 있고 많은 이벤트를 제공하는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현재 거래소 내에 입금 시 최대 100테더 그리고 현물과 선물 거래 시 최대 150테더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250테더로 하나로 계산하면 34만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해당 증정금으로 수익도 내시고 꼭 참여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